안녕하세요. 수라고 합니다. 저는 아시아와 관련된 모든 것의 열렬한 팬이에요. 스타일, 음식, 음악, 그리고 영화까지도요. 제 프로필을 아시아와 관련된 것으로 꾸미면 재미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시아에 대해 좀 더 알아보기로 했어요. 그러다가 꼭 알고 싶은 게 생겼는데 사진을 찍을 때 왜 다들 그렇게 뿌이를 하냐는 거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고요? 제게 신기한 것들을 전부 다 알려줄 한국 친구를 찾았어요. 제 친구의 이름은 지윤이에요. 지윤이의 글을 읽고 제가 제일 먼저 알게 된 것은 지윤이가 틸데라고 부르는 물결 표시를 많이 사용한다는 거였어요. 지윤이는 절 그냥 수라고 부르는 적이 없어요. 언제나 수라고 부르죠. 거의 모든 문장에 물결 표시를 넣는 것 같았어요. 지윤이가 설명하기로는 그걸 추가하면 말투가 친절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름 뒤에 물결 표시를 붙이는 건 애정 표시래요. 정말 귀엽죠? 그리고 문장에만 붙이는 게 아니라 이모티콘에도 붙이더라고요. 옛날 옛적에 웃는 얼굴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아시아인들은 자신들만의 방법으로 표현을 해요. 유럽이나 미국에서 사용하는 이모티콘은 읽으려면 이모티콘을 옆으로 90도 돌려서 봐야 해요. 돌리지 않으면 콜론과 닫힘괄호가 웃는 얼굴이라는 걸 알 수가 없을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아시아에서는 웃는 얼굴을 그냥 그대로 보면 돼요. 이모티콘의 의미를 추측하는 게 더 어렵기는 하지만 많이 보다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이모티콘은 두 개의 캐럿 표시와 그 사이에 밑줄이 있는 거예요. 기호를 몇 개 더 추가하면 다양한 감정을 표현할 수도 있죠. 저도 다음에 사진을 올릴 기회가 생기면 한번 써봐야겠어요. 지윤이가 말하길 올린 사진에 좋아요를 많이 받는 방법은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을 교차시키는 거래요. 처음에는 저도 그게 뭔지 이해가 안 됐는데 알고 보니 세상에서 제일 귀여운 거였어요. 작은 손가락 하트였죠. K-팝 덕에 손가락 하트가 세계로 널리 퍼졌어요. 사람들 말에 따르면 이 손가락 하트는 여배우 김혜수가 2010년부터 사용했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엄청 유행했다고 해요. 베네딕트 컴버배치는 2016년에 닥터 스트레인지 홍보차 한국에 와서 이 손가락 하트로 한국 팬들을 즐겁게 해줬죠. 하지만 보기보다는 하기가 어려운 걸로 드러났어요. 2018년 평창 올림픽에서는 공식 손가락 하트 장갑을 팔기도 했어요. 이러다 보니 궁금해지네요. V사인은 아시아에서 손가락 하트처럼 귀여운 걸 의미하는 걸까요? 곧 설명해 드릴게요. 손가락 하트에서 변형된 최신 하트는 추 하트예요. 한국의 걸그룹 이달의 소녀 멤버인 추가 시작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좋아했어요. 양손으로 원을 만든 다음에 깨물면 돼요. 마치 상상 속의 햄버거를 먹듯이 말이죠. 그러면 하트 모양이 됩니다. 깨물 하트라고도 부르는 이유를 이제 알겠네요. V 표시에 대한 제 이론이 하나 있어요. 어쩌면 이것도 유명 인사가 시작한 거랑 연관이 있는 게 아닐까요? 윈스턴 처칠이 평화의 상징을 하고 있는 사진이 많이 있네요. 존 레논이랑 오노 요코도 세계 평화를 위해 V를 했었어요. 그런데 정말 그 사람들이 아시아인들이 V에 열광하도록 만든 것일까요? 제가 찾아보니 몇 가지 이론이 있었는데 처칠이나 레논과 관련된 이론은 하나도 없었어요. 첫 번째 이론에 의하면 V는 1960년대에 거인의 별이라는 야구 만화책과 쌓이는 V라는 만화로 시작되었다고 해요. 두 작품을 원작으로 TV 드라마가 제작이 됐었는데 모든 사람들이 VICTORY 구호를 외쳤다고 하네요. 그리고 또 다른 설에 의하면 일본에서 가장 인기 있는 가수인 더 스파이더스 밴드의 준 이노우에가 시작했다고 해요. 준 이노우에가 1972년에 코니카 카메라 광고에 출연했는데 거기서 V를 했다고 합니다. 이 이론은 일본의 V사인 열풍에 대해 가장 잘 알려져 있는 이론이에요. 그 배경을 살펴보자면 카메라에 대한 인기는 1980년대부터 점점 더 커지고 있었어요. 동시에 여성들과 소녀들을 위한 잡지도 히트를 치기 시작했죠. 모든 사람들이 이 잡지를 사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다들 최대한 귀엽게 보이고 싶어 했어요. 잡지에 나오는 그 소녀들처럼 말이죠. 이러한 방법을 통해 V사인이 동아시아로 퍼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해요. 잡지 속의 소녀들이 V사인을 했고 실제 소녀들이 그걸 따라한 거죠. 이 V사인은 우리의 얼굴을 달라 보이게 해요. 하지만 그건 조금 이따가 설명해 드릴게요. 세 번째 이론은 미국의 피겨스케이팅 선수인 자넷 린이 시작했다고 말해요.
당시 18살이었던 자넷은 1972년 일본 삿포로 올림픽에 참가했었어요. 자넷에게는 많은 팬이 있었고 그녀의 미소와 스케이팅 기술은 환상적이었어요. 또한 자넷은 그 당시 미국의 대회에서 5연속 우승을 하기도 했었죠. 모든 사람들은 자넷이 우승할 거라고 확신했지만 애석하게도 그녀는 공연을 시작한 지 2분쯤 되었을 때 돌다가 넘어졌어요. 그녀가 금메달을 따지 못할 것은 분명했죠. 하지만 리는 슬프거나 화난 표정을 짓는 대신 빙판을 떠나는 락스타처럼 미소를 지었어요. 그렇게 그녀는 동메달을 따고 수천 일본인들의 마음을 얻었어요. 일본을 순회하면서 자넷은 그녀의 팬들을 위해 잡지에 평화와 사랑이라고 사인을 하면서 V사인을 꽤 자주 하곤 했대요. 덕분에 V사인이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할 수 있다 라는 의미가 더해지게 된 거죠. 물론 요즘의 검지와 중지를 치켜들면서 그러한 생각을 하는 사람은 없어요. V사인은 아시아 전역에서 거의 본능적인 거예요. 저도 공감은 가요. 저도 누군가에게 제 사진을 찍어줄 때면 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거든요. 저만 이렇게 어색하다는 느낌을 받는 건가요? 저처럼 그런 상황이 힘드신 분, 아니면 사진 찍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계신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아무튼 V사인은 어색해하는 손을 위한 쉬운 해결책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귀엽게 보이게 만드는 방법이기도 해요. 제대로만 하면 V사인은 얼굴을 작아 보이게 하고 사진 속의 여러분을 깜찍하게 보이게 해줘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건지 지윤이에게 물어봤더니 손가락을 얼굴 쪽으로 한 다음 얼굴을 앞으로 기울이면 된다고 알려줬어요. 이러면 얼굴이 작아 보인대요. 그리고 손가락을 얼굴에 대거나 손가락을 쫙 펼쳐서 눈 옆쪽으로 가져다 대셔도 돼요. 거기에 윙크나 입술을 쭉 내밀고 찍으면 성공은 따놓은 당상이죠. 스티커 사진의 라이브 버전이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한때 한국에선 쇼핑몰, 랜드마크, 수족관 등 어딜 가든 스티커 사진기를 볼 수 있었어요. 스티커 사진은 여러분의 사진에 수많은 효과들을 바로 추가해줘요. 다양한 효과, 색깔, 배경으로 실험을 할 수도 있고요. 오락실에서는 실제 의상과 가발, 토끼기 또는 고양이 귀를 빌려주기도 했죠. 개인적으로 제 마음에 들지 않는 건 이 기계가 우리의 몸을 자동적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린 우리의 모습 그대로 아름답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참 신기하고 멋진 기계예요. 스마트폰으로 직접 스티커 사진을 찍게 해주는 앱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동남아시아에서 유행하는 사진 찍는 방법을 몇 개 소개해 드릴게요. 이상한 소리처럼 들리겠지만 무작위적인 사물은 사진을 더 재미있게 만드는 효과가 있어요. 스키폴에 모자를 얹어 놓는다거나 하는 거죠. 네, 뜻밖이긴 하지만 지루한 사진에 재미를 주잖아요.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재미있는 자막을 추가하면 좋아요라는 게임에서 승리하실 수 있어요. 그게 너무 사치스럽게 느껴지신다면 그 무작위적인 사물을 태양으로 선택해보세요. 포즈를 취하기가 더 쉬워지실 거예요. 해가 질 때 점프를 하셔도 되고 먹어봐도 되고 받치셔도 돼요. 뭐든지 다 가능하죠. 이 세상에서 일몰은 언제나 사진 찍기 좋은 시간이에요. 아니면 그림자로 실험을 한번 해보세요. 코끼리, 토끼, 비둘기, 원숭이 뭐든 만들어 보세요. 아, 하마터면 깜빡할 뻔했네요. 특히 일본 쪽에서 유행하는 중요한 규칙이 있어요. 발끝은 항상 안쪽을 향하도록 하세요. 그렇게 하면 다리가 더 날씬하고 우아하게 보이나 봐요. 귀엽게 말이에요. 오늘 새로운 걸 배웠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친구와도 공유해주세요. 여기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멋진 영상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왼쪽 또는 오른쪽을 클릭하시고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